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약간 힘든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578불인데 1600달러를 뚫지 못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라고 해야 되겠죠. 상태와 더불어 가지고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오늘 관련된 정보들을 또 한번 쫙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트코인들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탈릭 부테리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1.0 같은 경우는 레이어 1에 많은 앱을 적용시킬 수가 없다. 그 원인은 바로 확장성과 가스비 급등 때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2.0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이더리움 2.0으로의 완전한 실현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점도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되게 되면은 향후 초당 1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는 또 덧붙였고요. 새로운 이더리움 확장성 전략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롤업, 플라즈마, 스테이트 채널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비탈리기가 예상을 하건대 롤업 이 부분이 완전하게 적용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더리움 2.0 단계에 들어서면서 처리 속도가 10만 건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2.0의 안정적인 출시를 바라해 보는데요. 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투자 신탁 상품을 출시를 했죠. 이름은 ETH2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사모 형식이기 때문에 SEC의 등록 절차에 따라서 위험성이 야기가 되면 그것을 반드시 SEC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최근에 SEC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더리움 1.0에서 2.0으로 넘어가게 될 때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변환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런 과정이 투자가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만약에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할 경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더리움 2.0 출시가 제대로 안 된다,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자산이 그때 출시한 신탁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바카스라도 한 병 사들고 이더리움 개발자들에게 한번 찾아가는 것은 어떤가? 응원이라도 좀 해줘야겠죠. 자, 아무튼 다시 한번 2.0 출시가 제대로 돼야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피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에서 이야기합니다. 디파이 플랫폼인 센토어가 체인링크에 VRF 기술을 도입해서 투명성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기술 채택만큼은 따라올 자가 없는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프로젝트 오리진 프로토콜이 포브스 파이낸스 카운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게 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뚫고 참여 인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큰 성과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지나가던 고래 조007이 유니스왑의 유니토큰이 있죠. 이것이 SEC가 봤을 때 증권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글을 게시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것, 디파이 쪽으로 SEC나 CFTC가 화살을 돌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부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텐데. 자, 그 다음에는 다가오는 10월이 아니라 이미 다가왔죠. 10월에 예정된 알트코인들 관련된 행사표입니다. 진리카 같은 경우 진리카 스왑이 다가오는 10월 5일 출시가 될 예정이고 넌 커스터디얼 메인넷 스테이킹도 14일 다가오는 10월 14일 출시가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 다가오는 13일 토큰 소각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블루젤 같은 경우도 프로덕트 메인넷이 10월달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던 앵커 같은 경우도 10월달에 퍼블릭 테스트넷이 출시가 되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 환경과 전통시장 불확실성으로 비트코인 횡보 지속 가능성이라는 기사인데요. 저번 주에 CFTC가 비트맥스를 기소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4분기 전망을 상당히 밝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상방향으로 뚫고 비트코인 가격이 높게 치솟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잘 차려놓은 추석 밥상을 CFT가 와가지고 어이쿠야 하면서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 외에 또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염병 확진 소식에 따라가지고 전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여파는 받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중요한 1500달러 지지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1600달러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문가들 같은 경우, 이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바닥이 10,000달러에서 11,000달러 사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낙관론을 유지는 일단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달러화 가치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유효하다라는 점을 들면서 비트코인 약세장이 일단 일단락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방심하긴 좀 이르지 싶은데,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부사장 출신의 제이슨 얼반씨, 지금은 드로우브리지 랜딩의 CEO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에서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형 투자자들이 가치 제장 수단으로 비슷한 속도로 비트코인과 금을 매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팍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전염병이 촉발한 금융 불확실성 속에서 이 같은 방어 자산들이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의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이런 불안감은 조만간에 줄어들게 될지 아니면 줄어들게 되지 않을지, 오히려 악화되게 될지가 이러한 자산들의 수요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다가오는 한 주 암호화폐 및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병원에 입원한 트럼프 대통령, 이 병원 내에서도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요. 미국은 지금 현재 구제 기금이 필요하다. 빨리 구제 금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돈 찍어서 뿌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달러를 더 찍겠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가격들이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미국 달러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처럼 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보시면 영상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볼리바르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돈을 접어가지고 공예 분을 만들죠. 볼리비아 구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불 붙으면 난리 난다는 점. 이거 수입해가지고 동대문에서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 달러가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같이 자국의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나라들의 주식은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 오르면 뭐합니까? 자국 통화가 아작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자,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움직이지 않던 비트코인 50개가 최근에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시장을, 커뮤니티를 술렁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10년 만에 움직인 비트코인. 과거 5월 20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 2009년 2월 이후로 손대지 않았었던 지갑에서 50개의 비트코인이 움직이면서 이거 사토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를 냈었고, 그때 당시는 이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이 7%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말짱합니다. 아무래도 이거 사토시가 아니라 잃어버렸었던 비트코인을 찾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그나저나 누군지 몰라도 땡 잡았네요. 50개.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 나온 분석은 몇 개 없는데요. 그래도 일단 나온 것들이라도 보자면은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단 1600달러를 뚫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상방향 채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는 하단을 뚫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9300달러까지도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튀어가지고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는 크립토 벌브가 투척하고 간 차트입니다. 나는 이 차트만을 투척하겠어, 판단은 너희들이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과거와 비슷한 모습에 지금부터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더불어 가지고 미국 정치권에서 추가적인 구제기금이 승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 트럼프 대통령 건강 안 좋고 구제기금 통과 안 된다, 그러면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라고 간단하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공포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보다 한 단계가 더 낮아졌는데 그 반면에 오랜만에 마진거래소 비율을 보게 된다면 롱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원래 비트맥스랑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롱이 항상 거의 높았어요. 그래서 놀랍지 않은데 바이낸스 쪽에서 롱이 높으면은 제 경험상 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왔었기 때문에 롱이 전체적으로 3배가량 높은 상황,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좀 주의하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쨌거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세력들이 보기에 맛있는 롱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이 추석 때 갈비 이제 한 입씩 뜯으셨을 텐데 이 개미 롱 갈비들이 이렇게 질비하고 있으니까 세력들이 한 입씩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한 번씩 훅 내릴 수도 있고 훅 내렸다가 다시 말아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시나리오들 이제 예상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재밌었고 도움이 좀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오늘도 토마토밭의 신선한 햇빛 뿌리기 여러분들께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힘이 모여서 이 채널은 오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